지금 브라운 가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브라운 가스를 수소 2, 산소 1이 아니라 수소 40, 산소 1, 수소 70, 산소 1 해도 상관없다. 수소 100, 산소 1도 상관없어. 대신 이제 공기층의 유입을 통해서 공기에 있는 산소를 같이 결합을 해서 하면은, 그렇죠,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연료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수소도 막 찌꺼기 나거든. 완전 연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를 지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폭발 위험도 없어요. 곧바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섞어서 중간, 제 개념인 수소를 이렇게 수소 자동차다 그러면 미니 탱크로 다 나가지고 격벽 처리해서 사고 나도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두껍게 처리해서, 수소가 많았을 때는 수소가 팽창 압력 때문에 이것이 새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했을 때는 상관없네요. 그래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하면 미니 저장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료 효율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완전 연소가 가깝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생산하느냐? 있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풍력 발전을, 그렇죠, 한 개 큰 게 돌려갖고 하지 말고 조그만 풍력 발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물레방아도 괜찮고, 물레방아 수력 끓여들어서 물레방아 할 수 있는 건 하고, 해일이 많은 곳에는 위험하다고 자살행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식도 하고 어민들한테 맡깁니다. 양식도 하고, 그래서 풍력을 갖다 이렇게 쭉 세워가지고, 그게 조그만 거 하나만 돌아가면 전기가 자동 생산되도록 수많은 숫자를 통한 병렬 처리를 하면 풍력에서 전기 생산이 됩니다. 전기 생산을 가지고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소와 산소가 같이 나옵니다. 염소까지도 발생됩니다. 그러면 염소도 갖다 팔고, 산소도 팔고, 수소도 팔고, 이런 현상이 돼요. 바닷물의 풍력을 통해서 그 전기는 하고. 그래서 좀 부족하면 여기 좀 한전에서 갖다 썼어요. 이건 알았어요. 전기를 생산할 때는 그렇죠, 우라늄 맥상 발전이 있으니까요. 우라늄 맥상 발전이 앞으로 이렇게 우라늄을 세슘 같은 거 불순한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정제를 해서 분말화시켜요. 갖고 다니기 편하거나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폭발이 위험이 없도록. 그것도 폭발해요. 근데 이제 다른 것에 비해서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분말화시키고 쓸 만큼만 액상화시킵니다. 액상화시킨 다음에 중간 저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증기화시켜야 될 거예요. 그럼 산소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 저장소에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액상화하고. 아니면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보다 더 미니 중간 저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연소실로 내뿜어주면 되니까요. 우라늄 액상도 그렇죠. 액상화 시키려면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분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는 이렇게 증기화 시키려면 그렇죠, 좀 더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이 온도를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저장소 역할을 그것이 할 수 있다. 또는 그래서 미니 중간 저장소를 좀 더 만들어서 수소와 산소를 결합을 해서 그걸 통해서 수소가 아니에요. 우라늄 같아요. 이런 것이 다 간접해요. 브라운 가스도 그렇죠. 수소, 산소의 결합이니까 이렇게 브라운 가스 혁명이 나온 거고. 근데 제가 중요한 발견을 한 게 휘발유 산소 중간 저장소 때문에, 제가 특유의 개념인 중간 저장소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아주 좀 더 미니 중간 저장소를 만들면, 그렇죠, 휘발유도 제 발견은 완전 연소에 가깝게 산소를 섞어줍니다. 휘발유 산소, 그 다음에 경유 산소, 등유 산소, 그 다음에 LPG 산소, 그 다음에 석탄도 가루 분말화시키고 좀 더 미세하게 석탄을 아주 미세하게 분말화시켜야 됩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약도 아주 미세하게 곱게 장약을 하면 폭발력이 엄청 세요. 왜 그래?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석탄도 표면적이 넓게 최대한 미세하게 가루를. 다음 호흡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장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 이거를
태워서 그것은 이제 녹여가지고 액상화시켜서 증기화시켜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석탄을 그대로 이렇게 분말화시킨 것을 태워서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경제성을 따져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도 산소를 섞어주면 또 다른 석탄의 완전 연소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말화되게 됩니다. 대단한 고화력이 나올 수 있다. 석탄의 재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라늄도 마찬가지. 분말화를 굉장히 미세하게 곱게 갈아놓으면 분말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액상화 시킬 때가 좋아요. 뜨거운 온도에서 무슨 뭐 이렇게 액상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태우기에는 완전 연소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 액상화 시키는 기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에 제가 대혁명을 이룬 것 같은데, 브라운 가스부터 휘발유 가스, 휘발유 플러스 산소, 그 다음에 경유 플러스 산소, 그 다음에 LPG 플러스 산소, 등유 플러스 산소, 석탄을 분말화, 최대한 미세하게 갈아서 분말화 시켜서 액상화 시켜서 산소와 결합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우라늄 액상을, 우라늄을 분말화 시켜서 최대한 곱게 분말화 시켜서 액상화 시키고, 그것을 산소와 결합해 주는, 이렇게 해서 증기화 시켜서 태우는 이런 과정,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대혁명이 일어났다. 아니라고요? 저는 굉장히 엄청난 중요한 발견을 좀 한 겁니다. 이 산업적인 가치는 엄청납니다. 산업적인 가치는 엄청난, 돈을 제대로 지불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이런 걸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했겠죠. 쉬운 칩지.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전 세계 없는 의학을 제가 만들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실화됩니다. 그거하고 UFO도 그렇고, UFO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인 시각으로, 남들이 보지 못한 시각으로 보면 그런 과학적인 발견이 쉽게 되는 거죠. 제가 뭐 특허가 뭐 한두 겁니까? 특허 아이디어가 지적재산권 보면 뭐 생각하거나 보면 다 특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뭘 해줬습니까? 수력발전. 수력발전을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내려간 물은 다시 못 올라온다,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는 장치를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무한 동력을 할 수 있어요. 물이 좀 증발하긴 하지만 좀 보강하면 되니까 무한 동력이 가능해요. 무한 동력 장치 수력. 수많은 크고 작은 대중소, 하나의 사이즈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중소의 수많은 것을 해서 병렬 처리, 숫자를 많이 해서 생산해라. 그럼 엄청 물레방 하나 큰 거 돌리고 전기 생산 아닙니다. 같은 수로를 2m짜리 만들어 놓고 수백 개를 설치하세요. 그러면 엄청난 전력이 생산됩니다. 아시겠죠? 숫자로 하는 거야, 숫자. 그래서 이게 반도체에서 이런 발열 구조를, 이렇게 발열을 피하기 위한 상층으로 올라가는 이 구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에서 이렇게 구리선이 있다가 동그란 점이든 중폭시키는 장치, 사각점이든 하지 말라. 여기서 중폭시켜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를 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이런 구조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졌다 넘어졌다 해서 신호를 중폭시키는 전체. 그 다음에 구리선에다 매듭 줘가지고 신호를 중폭시키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남의 기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분기점 만들어갖고 중폭시켜주는 거. 분기점 만들어서 옆으로 이렇게 분기하는 거. 이거 다 제 기술입니다. 풍력반쯤 만들 때 맨 끝이 넓고 중간 작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층층이 구조로 만든 거, 이것도 제 아이디어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머니를 내시죠. 세탁기 할 때 세탁기 통 안에 이렇게 맨 밑에가 두텁고 위에가 얇아지는 이런 대나무 매듭 같은 구조를 통에 사방에 둘러서 놓으면 세탁기 엉킴 현상을 해결하고 위로 뜨게 해서 세탁도 엄청나게 잘 돼요. 이렇게 통 바깥에 이렇게 맨 밑에가 이렇게 두껍고 위로 올라갈수록 얄쌍한 구조로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빨래도 잘 돼요. 그리고 세탁기가 풀어져서 위로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런 구조. 이렇게 병 위로 올려갖고 발열 문제를 해결해서 병렬 처리하는 거. 제가 이것이 풍력발전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 자체도 다 제 아이디어가 있어요. 위로 올려가지고 크고 작은, 이건 미니 사이즈, 이건 큰 사이즈, 되게 중소해갖고 풍력발전을 해서 이거 하나하나가 돌아가면 바람이 생산, 이 기둥 전체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가 돌아가면 전기가 생산되어서 수많은 숫자로서 병렬 숫자로 병렬 처리, 많은 숫자로서 전기를 생산. 통째로 이렇게 돌린다는 게 진짜 대단히 바본 놈이 아니면 이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텐데, 하나하나가 돌아가면 다 전기가 생산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수로를 2m짜리 설치해놨다. 그럼 크고 작으면 5m짜리면 5m짜리 블루방을 돌려라. 2m짜리면 그리고 숫자는 숫자를 뭐 수백 개 둬가지고 물레방을 돌려. 무한 수력 발전이 된다. 바닷물 해일 걱정이 없는 데는 바닷물 끌어들여서 양식도 하고 콘크리트 양식도 하고 수력 발전도 같이 해라.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이 가능한 것은 풍력 발전 뭐 산에서든 무인도에서든 이렇게 풍력 발전 해라. 여기서 수소 생산하고 그 다음에 전기 분해하고 그 전기로 산소도 생산하고 염소도 생산해서 다 팔아먹어라. 그 다음에 전기선, 제 전세계 특허인 전기성의 중폭구조, 크고 작은 중간 저장소 역할을 각각 그 전기선의 두께가 틀린 구리선이 많이 배치되는 거겠죠. 또는 구리선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게는. 그것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해서 송전탑, 전기 전봇대 없이 그냥 계속해서 중폭에서 송전할 수 있는 구조. 물길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수킬로미터를 흘러갈 수 있고, 물 한 바가지를 안 물량이 충분해서 이것이 중폭해서 계속해서 지하 스스로 수킬로미터를 흘러가게 한다. 뭐 논가 이런 밭 아니면 또 평야에 물을 자동 공급을 해준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단한 발견이죠. 전기선에 이게 10m, 20m가 될 수도, 30m, 40m가 될 수도, 이렇게 전기선의 두께를 서로 틀리게 해서 전기를 증폭시키는 구조, 축적 증폭시키는 구조. 이건 발열에 대해서 대단히 중시 여기고, 그런데 피복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죠. 발열이 많이 일어나니까 피복을 좀 더 두텁게 한다든지, 다 안전장치를 좀 더 둬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특허입니다. 전기선에 대한 특허. 전봇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송전탑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전탑은 왜 필요하면 산에 높으니까 지하 탈 수 없잖아요. 부족까지는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전기선 전봇대를 없앨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도시에는 아마 가능할 플라스틱 간 같은 걸 이렇게 놓고 그 안에 전기선 지하로 파가지고 이렇게 그거 거기만 뚜껑 딱 열고 딱 전기 누전된 거 딱 이렇게 센서 달아가지고 그쪽만 딱 가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연료 분사하는데, 이건데 속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안에서부터 여기 갈라지게 돼. 세로금을 그어가지고 갈라지게 하는 행위. 이래서 그다음에 가로금을 줘가지고 부딪히면 안개처럼 분사되도록 하는 나팔관의 구조. 좀 과다하게 그려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안에서부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금이 세로금 넣고 이렇게 분할해 주는 것, 이런 구조들. 빨대 같은 데도 이렇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만 안 하면 이렇게 끝에 빨대도 이렇게 매듭 처리를 해주고요. 그럼 압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좀 나팔관처럼 해주면 잘 빨린다고 하죠. 일회용 빨대, 이것도 좀 구조를. 골프채 같은 것도 가로금 두고 옆에 양쪽에 세로금 배치하고 오목한 점들을 오목하게 다 빵꾸 뚫어 놓으면 엄청나게 장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층층이 3층 구조나 2층 구조, 층층이 구조를 만들고 자루에 매듭 처리, 손에는 그립감 있게만 엄청난 장타가 나옵니다. 골프공인데 홈만 몇 개만 더 깊게 파줘도 엄청 멀리 간다. 다 특허. 신발, 맨 앞에 가로금, 그다음에 생공무로 그렇게 하면 좋죠. 중간 정도는 가로금, 양쪽에는 세로금, 맨 발 뒤꿈치 쪽에는 가로금, 세로금. 그럼 세로금을 없애고 X자를 넣어주시다.
안 미끄러진다. 등산하기도 좋고 모든 운동화, 구두 뭐 이런 신발은 이거는 제가 그다음에 이렇게 양말 같은데 그 앞에 가로금 맨 앞꿈치와 뒤꿈치에 가로금 넣어주고 너무 불편해. 세로금 넣어주면 더 좋아요. 세로금도 넣어주면 좋고 여기다 점점 동그란 걸로 하지 말고 사각으로 점점이를 찍어라. 그러면 안 미끄러진다. 손 작업용 손장갑 이 끝마디에 이 정도만 빨갛게 하시잖아요. 생고무를 고무로 하고 밑에 가로금 여기 세로금 이렇게 해놓으면 엄청 작업 능률이죠. 군대에서도 흑색으로 처리를 해주면 군대에서도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제어해야 됩니다. 진공팩 2중 3중 진공팩을 찍찍이 처리해서 보온 보냉팩으로 만들어라. 엄청나게 쓰일 때가 많다. 브라자 찍찍이를 여기다 처리해서 후크가 없는 브라자를 만들자. 여기 학생 모든 가방에도 여기 찍찍이로 처리해서 조절할 수 있고 허리띠 벨트도 찍찍이 처리. 일회용 팬티 패드 여성용 아이용 어른용 일회용 팬티와 패드 대중소 목적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니까 오줌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일회용 이불도 있고요. 일회용 덮는 이불 뭐 조난용이라 뭐 필요합니다. 그것도 이것도 여러 개 두껍게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찍찍이 처리해서 접으면 되니까. 알루미늄 댕기인데 너무 더워요. 더워서 못 덮여. 덮는 것을 떠나서 그게 숨막혀.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전기 자동차도 미니 전기 배터리로 이렇게 숫자를 많이 해서 병렬 처리해서 슈퍼 카페시타 같은 중간 저장 장치 이렇게 충방전을 좀 이건 미니로 좀 만들어라 숫자를. 그래서 주유소에 충전할 때 플러그 5개면 어떻게 10개면 어떤 한꺼번에 꼽아갖고 탁 하면 엄청 빠르다. 그 다음에 전기 배터리 들어간 것은 격벽 처리해서 사고로부터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은 그렇죠. 병렬 처리를 하는 거죠. 전선은 병렬 처리를 하고 전선의 두께를 중간에 좀 두껍게 이렇게 해주는 제 특유의 구조들 있죠. 그렇게 해서 설치해라. 그러면 충분한 전력이 공급이 되고 자동차 파워가 엄청 세집니다. 이런 식으로 전선 두께를 두껍게 해서 특히 자동차 구동 이런데 구동하는 데는 다른 데보다 더 두터운 전기선을 배치해라.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저장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니로 이렇게 해놓고 격벽 처리에 사고로부터 보호를 한꺼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새는 것은 다시 연료건으로 들어가도 저장고로 들어가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연소실들이 있을 거예요. 연소실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 개겠죠. 연소실로 각 들어가고 중간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그래서 수소를 약간 데펴서 사용해라. 이렇게 데펴서 하면 온도가 완전 연소에 가깝게 된다라는 거. 산소 조금 섞어주거나 이렇게 아니면 연소실에서 공기층까지 유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산소도 같이 하고 공기층이 데워지면 팽창할 거 아닙니까? 연소실의 격벽을 보호하는 보호막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산소를 연소실에서 이렇게 중간 조량에서 섞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공기층을 새로 유입하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현재 있는 자동차 같은데도 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얇을 거예요. 디스크 패드에도 이런 식으로 층층이 구조를 둬서 디스크 패드가 양쪽에서 잡아줍니다. 2중으로 하든 3중으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피하려고 꼭 2중으로. 그래서 5중이든 6중이든 7중이든 8중이든 그건 층층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정용 모터를 돌려도 되고 세탁기를 돌려도 되고 이 구조로 모든 모터에는 이 구조가 다 들어가요. 그럼 제트카가 되는 거죠. 아는 만큼 보여요. 자동차 바퀴를 돌려. 이거는 회전축을 돌립니다. 이거를 하시면 이렇게 한 포에도 들어가고 한 포 자체를 이렇게 크기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제가 기관포도 아까 전에도 이런 구조로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기관포 총량 같은데 이런 거는 다 제트카입니다. 회전축에는 매듭을 줘라. 그 다음에 커넥팅 노드에도 매듭을 줘라. 피스톤도 약간 연소실을 밀어내는 것보다 밖에서 이렇게 커넥팅에도 연결될 부분에 약간 구경을 더 넓게 해라. 이런 배기관에다가도 금속줄을 매달아놓으면 발열 문제가 어느 정도 쉽게 발열이 된다.
쉽게 좀 더 차가워진다. 뭐 등등등 있겠습니다. 냉각수 부분에 글쎄 냉각수 다 있잖아요. 공능식, 수능식을 같이 써라. 연료제 효율이 높아지면 발열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거 프로펠러 제방식 있잖아요. 약간 프로펠러의 기본 프로펠러에 딱 안쪽은 좀 두텁게 만들고 바깥으로 가서 넓고 모양 형태가 뭐가 됐든 보조 프로펠러는 미니로 달아놔라. 그러면 바다에서도 프로펠러들이잖아요. 잠수함, 보트, 뭐 모든 거 다 그 모터로 들어간답니다. 이걸로 프로펠러를 사용해라. 환풍기도 되고 선풍기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항공기 드론 같은 데도 이 프로펠러 특화다. 헬리콥터 같은 매우 좋습니다. 노에다가도 이렇게 찍어주면 앞에 보존하고 쭉 붙여서 엄청 작아. 비행기 뭐 여객기가 됐든 전투기가 됐든 비행기 있으면 보존한 게 있다가 위로 뜨는 양력과 뒤로 그 공기층을 흘려내는 식으로 조그맣게 보존하기를 미니로 붙여라. 또는 양옆에 붙일 수도 있고 비행기나 이렇게 여객기 같은 여객기는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뒤에도 붙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비스듬히 분사하는, 그래서 양력과 추력을 넣는 그런 장치는 전 세계 네트워크다. UFO 만들 때 그렇죠. 수십 개의 연소실 또는 10개 연소실, 5개 연소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수많은 병렬체들 연소실의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로 그래서 열을 압축해가지고 믹서기에 돌린 회전체를 통해서 밑으로 열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켜주는 거죠. 믹서기에서 연탄 구멍처럼 해서 밑으로 넣으면 수직이 착륙이 된다. 그 다음에 비행체를 띄우는 기체 자체를 회전시켜가지고 그것을 위로 띄워주는 그런 식의 수직 이착륙도 있고,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연소실 여러 개 배치하는 것,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지금 전투기에서 뭐 2개 이상 안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수십 개도 상관없고, 100개도 상관없고, 1000개도 상관없다. 5개, UFO, 그렇죠. 5km짜리, 1km짜리, 10km,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병렬식으로 숫자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된다.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통로로, 그 통로는 나사식 회전구조, 서로 간격이 틀린 나사식 스크류 회전구조가 될 수 있다. 그 통로 자체에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체 통로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거나 부분적으로 해서 압축을 해줄 수 있다. 제가 에어컨 그래서 압축기를 없애고 이걸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축을 시키는 통로 자체를 이렇게 만들거나 매듭을 줘가지고 또는 통로를 좁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좁혀가지고 압력을 높여주는 이런 것을 제안을 했었죠. 에어컨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압축기를 대신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로를 만들어 매듭을 대나무 매듭 같은 매듭을 두께가 클 수도 있고 크게 넓을 수도 있고 크기는 다양합니다. 대중서 뭐 다양한 사이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마른 머의 형태가 됐든 네모난 형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매듭이 동그란 형태가 됐든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꽈붙는 모양을 갖다 동그랗게 안 만들고 네모나게 그래서 틀리다. 왜 틀립니까? 구조 원리가 똑같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기치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통로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한 포도 이렇게 만들거나, 아까 좀 제가 저게 총 만들 때 기관포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만든다. 안포도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게 5겹이 될 수도 있고 5층층이 구조, 5개, 10개도 상관없다. 층층이 구조. 그래서 압력이 엄청나게 세지는 압력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대단한 발견을 한 건데, 과연 지적재산권은 아니라 미국 이번에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이렇게 지적재산 보는데 이걸 특허로 내기에는 참 어렵고 너무 많은 특허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식을 공개해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지적재산권, 저작권, 지적재산, 아이디어의 보호로.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 써놓고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엉터리 아닙니다. 전세계 없는 의학 다 치료됩니다. 전세계 없는 과학 다 만들어요. 나름대로 연구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좀 해서 그 연구 결과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군데 연소실에서 한꺼번에 분출하면 속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연소실에서 병렬체를 숫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5군데에서 생산한 열을 그렇죠. 폭발을 하나의 통로로 이어주면, 그렇죠. 분산은 하나지만은
5군데나 3군데에서 한꺼번에 분사를 해주면, 연료를 태워주면 엄청나게 강력한 파워 있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UFO 구조가 된다. 두 개의 연소실에 있는 것을 하나의 통로로 해가지고 연료를 분산할 수 없냐. 그렇죠. 그 통로만 견딜 수만 있다면 가능한 겁니다. 또는 3개의 연소실에서 해서 5개 연소실에서 가능하다니까요.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열분사 조용히 소나 같은 거 추적 피해서 점수하면서 열분사 해가지고 추진할 수도 있고, 어뢰 같은 거 하늘에서도 열추적 미사를 피하고 조용히 열추진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수직 분사, 수직 이착륙 기술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돌려갖고 태풍도 만들기도 하고 토네이도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인공 번개 기술, 그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 금속 막대에 전류를 강하게 한꺼번에 주면 바바박거립니다. 그게 이제 인공 번개. 그것을 전기 전송 기술. 그래서 근처에 피레층 같은 걸 두면은 전기가 전송되는 거, 전파가 전송. 그걸로 이제 해저 같은 데 딱 막대 피레층 꽂아놓고 전파를 주면은 지진이 그래서 태풍도 일으키고, 태풍도 이렇게 소멸시키고, 반대편에 그 태풍을 만들어서 토네이도 만들어서. 아시겠죠? 투가 심해하지 마세요.